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21일 정묘일 1393년 3월 4일 회암사를 지나다가 왕사 자초를 데리고 가다. 임금이 회암사를 지나면서 왕사 자초를 불러 함께 길을 떠났다. 전국의 명산, 대천, 성왕, 해도의 신에게 봉작을 내리다. 이조에서 나라 안의 명산과 큰 강, 성왕당, 바닷섬에 있는 신령들에게 자귀를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따라 송악의 성왕에게는 진국공, 화령, 안변, 완산의 성왕에게는 계곡백, 지리산, 무등산, 금성산, 계룡산, 가막산, 삼각산, 백악과 진주의 성왕에게는 호국백의 자코를 내렸다. 그 외의 신들은 모두 호국의 신으로 삼았다. 이는 대사성 유경이 진술한 의견에 따라 예조가 상세히 논의하여 정한 것이었다. 이색이 와서 죄를 용서해 준 은혜를 살해하다. 이색이 임금을 찾아와 아련하고 자신을 용서해 준 은혜에 대해 살해 인사를 드렸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22일 무진일 1393년 3월 5일 임금이 병이 나서 한강에서 4일간 머물다. 순군에게 명하여 남의 집에 소란을 피운 자를 군사들 앞에서 곤장치게 하다. 임금이 한강 가에 머무르던 중 병이 나서 4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 사이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자가 있어 임금은 순군에게 명하여 그 사람을 잡아 곤장을 치게 하고 군사들 앞에 세워 본보기를 삼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24일 경오일 1393년 3월 7일 설장수가 와서 죄를 용서해 준 은혜를 살해하다. 설장수가 임금을 찾아와 아련하고 자신에게 내려준 용서의 은혜에 대해 살해 인사를 드렸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25일 신미일 1393년 3월 8일 사방에 붉은 기운이 끼다. 사방 하늘에 붉은 기운이 끼었다. 불길한 기운으로 여겨졌다. 첨서중추원사 정총에게 정릉의 비문을 짓게 하다. 임금은 첨서중추원사 정총에게 명하여 정릉의 비문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1393년 3월 12일) 서쪽에 붉은 기운이 끼다. 서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퍼졌다. 불길한 기운으로 여겨졌다. 지진이 일어나다. 지진이 발생하였다. 햇무리가 지다. 햇무리가 생겼다. 동량중들이 임금이 서명한 발언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반민을 속이는 것을 금지케 하다. 임금이 도평의 사사에 교지를 내렸다. 각 지방의 연하승들이 내가 직접 서명했다는 발언문을 핑계로 양반과 백성들을 속이고 있으니 그런 행위를 모두 금지하도록 하라. 각도의 의학교수와 의원을 두고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여 백성의 질병을 치료토록 청하다. 전라도 알렴사 김희선이 도평의 사사에 보고하였다. 지방에는 의학에 능한 사람이 부족하니 각 도의 의학 교수를 한 명씩 파견하여 지방 행정 중심마다 의원을 설치하게 하시고 양반 자제 중에서 인품이 바르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 생도로 삼고 성품이 조심성 있고 온화한 사람을 교관으로 삼아 향약 해민 경험방을 배우게 하소서. 교수관은 직접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교육하고 독려하며 약을 채취할 인원을 정해 계절마다 약재를 캐게 하고 이를 처방에 따라 가공하여 병든 백성을 제때 치료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조의 행정동성을 수리하여 태평관이라 하다. 이달에 고려 왕조 때의 행정동성 관악 건물을 수리하고 이름을 태평관으로 바꾸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일 병자일 1393년 3월 13일 신도 후보지인 계룡산으로 행차 도중 천도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 이른 새벽
임금이 거둥하려 하여 수레를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그때 지중추원사 정효가 부평의 사사의 보고 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와서 아뢰었다. 현비가 병이 들어 몸이 편치 않고 형주와 봉주 등지에도 도둑대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이에 임금은 기뻐하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 도둑대 이야기는 변방 장수들의 보고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누가 직접 와서 말한 것인가? 정효는 이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다시 말하였다. 도읍을 옮기자는 이 일은 세도가 있는 가문들이 모두 반대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핑계 삼아 천도 계획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대신들은 송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지 않겠지. 결국 도읍을 옮기는 것은 그들의 본심이 아닌 셈이지 않은가? 이에 좌우 신하들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남은이 나서서 아뢰었다. 신등은 감히 공신의 자리에 참여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 전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새 도읍으로 옮긴다고 하여도 부족할 것이 없고 송경의 땅과 집이 아깝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행차는 이미 계룡산 가까이까지 와 있으니 바라건대 성상께서 그곳에 가셔서 도읍을 세울 땅을 살펴보시옵소서. 신등은 이 자리에 남아 도둑대를 진압하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도읍을 옮기는 일이 너희들도 원하지 않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로부터 왕조가 새로 시작되거나 천명을 받은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었다. 지금 내가 서둘러 계룡산을 보려는 것은 내 시대에 직접 새 도읍을 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훗날 나의 적자가 왕위를 잇게 되더라도 당시 대신들이 그 뜻에 반대하며 저지한다면 그 후손이 어찌 이런 큰일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는 어가를 돌리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남은 등이 이민도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였는데 점괘는 이러했다. 현비의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며 도둑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모여 다시 의논하고 계속길을 가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반드시 정효부터 처벌하고 가자. 남은이 아뢰었다. 정효를 굳이 벌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후 임금은 결국 길을 떠나 청포원의 벌판에 이르러 하룻밤 머물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일 정축일 1393년 3월 14일 양광도 알렴사 조박에게 죄인의 정상을 살피게 하다. 양광도 알렴사 조박에게 명하여 죄수들의 사정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3일 무인일 1393년 3월 15일 통사 곽혜룡이 예부의 자문 부본을 가지고 오니 기뻐하여 말을 하사하다. 주문사 한상질의 일행이었던 통사 곽혜룡이 명나라 예부에서 보낸 자문 부본을 가지고 오자 임금은 매우 기뻐하며 곽혜룡에게 말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5일 경진일 1393년 3월 17일 어가가 청주에 이르니 관민이 맞이하다. 임금의 행차가 청주에 이르자 청주의 목사 진여이와 판관 민도생 등이 의식을 갖추고 북쪽 교회에서 맞이하였다. 마을의 어른들은 노래를 부르며 임금의 가마 앞에서 절을 올렸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6일 신사일 1393년 3월 18일 남방에 붉은 기운이 끼다. 남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8일 개미일 1393년 3월 20일 계룡산 밑에 이르다. 임금이 계룡산 아래에 도착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9일 갑신일 1393년 3월 21일 신도 예정지의 산수와 형세를 돌아보고 좋은 도로, 성곽 터등을 조사케 하다.
햇무리가 끼더니 해가 질 무렵에야 사라졌다. 임금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새 도읍이 될 곳에 산과 물의 지형과 형태를 둘러본 후 삼사 우복야 성성린 상임문화부사 김주 정당 문학이염에게 명하여 수운이 편리한지 불편한지와 길이 험한지 평탄한지를 조사하게 하였다. 또한 의암백 이화와 남은에게는 성곽을 지을 땅의 지형을 살펴보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0일 의류일 1393년 3월 20일 권중화가 신도에 들어설 종묘 등의 도면을 바치고 서운관 관원 등에게 지형을 조사 측량케 하다. 삼사 좌복야이자 서운관을 관장하던 권중화가 새 도읍에 세울 종묘, 사직, 궁궐, 조정과 시장의 위치를 담은 지형도를 임금께 올렸다. 이에 임금은 서운관과 풍수 전문가인 이양달과 배상충 등에게 명하여 땅의 지형을 살펴보게 하고 판내시 부사 김사행에게는 먹주를 사용해 땅을 측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1일 병술일 1393년 3월 23일 김주, 한상질, 노흥, 이무, 남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주를 예문춘추관의 대학사로, 한상질을 첨서중추원사로, 노흥과 이무를 개성의 윤으로, 유양을 중추원의 부사로, 남재를 중추원의 학사로 임명하였다. 또 안경공을 사원부의 대사원이자 부평의사사의 사로, 박신을 사원부의 시사로 삼았다. 신도의 높은 언덕에 올라 지세를 살펴보고 왕사 자초에게 신도의 터에 대해 묻다. 임금이 새 도읍의 중심이 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주변 지형을 두루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왕사 자초에게 이곳의 도읍터로서의 적합성에 대해 물었다. 자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3일 무자일 1393년 3월 25일 계룡산을 떠나면서 김주 등에게 신도의 건설을 감독케 하다. 임금은 계룡산에서 길을 떠나면서 김주와 동지중추 박영충 전 밀직 최칠섭을 그 자리에 남겨 새 도읍 건설을 감독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4일 기축일 1393년 3월 26일 청주에 도착하다. 임금은 돌아와 청주에 도착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5일 경인일 1393년 3월 27일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는 예부의 자문. 주문사 한상질이 돌아와 예부의 자문을 전하니 임금은 황제가 있는 궁궐을 향해 예를 갖추어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예부의 우시랑 장지 등이 홍무 25년 윤 12월 초구일에 황제의 직지를 받들었는데 그 직지 내용은 동방나라의 국호 가운데 오직 조선이라는 이름이 아름답고 또한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으로 삼아 본받을 것이며 하늘의 도리를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 후손들이 영원히 번성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예부는 이 직지의 내용을 정중히 전한다. 임금은 이 자문을 받고 크게 감격하여 기뻐하며 한상질에게 전답 50결을 하사하고 나라 전체의 교지를 내려 알렸다. 내가 덕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늘의 은총을 받아 처음으로 나라를 열게 되었다. 지난번에 중추원사 조임을 보내 황제에게 국호를 아뢰었더니 곧 회답이 오기를 새로 고친 국호가 무엇인지 빨리 와서 보고하라 하였기에 즉시 첨서중추원사 한상질로 하여금 국호 변경을 청하게 하였다. 그리고 홍무 26년 2월 15일 한상질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홍무 25년 윤 12월 초구 예부의 장지 등이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전하기를 동방의 국호 중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가장 아름답고 그 유래도 오래되었으니 그 이름을 본받고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를 두고 감히 혼자 기뻐할 수 없다.
이것은 종묘사직과 백성 모두에게 끝없는 복이라 하겠다. 이 기쁜 일을 나라 안에 널리 알리고 백성과 함께 새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고려라는 국호는 폐하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따를 것이다. 처음으로 교화를 펼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보여야 하니 오늘 새벽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는 이미 밝혀진 것이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든 판결이 끝난 것이든 아니든 모두 용서해 없애도록 하겠다. 이 은전을 악용해 지난 일을 들추어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죄주게 할 것이다. 아, 나라를 세워 자손에게 물려주고 이제 국호를 새로이 정하였으니 정치를 펼쳐 인정을 베풀고 마땅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행해야 할 것이다. 좌시중 조준 등이 국호 받은 것을 진화한 전문. 문화 좌시중 조준 등이 좌간의 대부 이왕을 보내어 전문을 바치고 국호를 하사받은 것을 축하하였다. 성인이 왕조를 세우실 때 바로 기자의 옛 본국을 다스리셨고 황제의 명령이 매우 아름다워 조선이라는 훌륭한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종묘와 사직의 영광이 깃들었고 백성들도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순재의 밝은 덕보다 더 뛰어나시고 탕왕의 용기와 지혜에 견줄 만한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흐름을 따라 천명의 이치를 받으셨고 널리 인자한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셨으며 중국 황제에게 예를 다해 섬기는 일에도 매우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 10줄로 된 조칙이 먼저 내려와 국호를 바로잡아 주셨으니 억만년 이어질 국운의 기초가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저희 신하들은 임금님의 거둥에 직접 따르지 못하여 황제의 조칙을 직접 받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수도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국호를 하사받은 것을 2배로 기뻐하고 감사드릴 것입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6일 신묘일 1393년 3월 28일 달이 자미성을 범하다. 달이 별 자미성의 왼쪽 끝부분에 가까이 다가갔다. 묘통사에 들어온 범을 마을 사람들이 잡다. 범 한 마리가 묘통사로 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그 범을 잡았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0일 을미일 1393년 4월 1일 거센 바람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거센 바람이 불던 날 성안에서 부주의로 불을 낸 사람이 많아 화재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강릉도의 양주에서는 한 집에서 실수로 불을 냈는데 그 불이 이웃집들로 번지면서 관청 건물과 민가가 거의 모두 타버렸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1일 병신일 1393년 4월 2일 좌시중 조준이 행제소에서 임금을 아련하다. 좌시중 조준이 행제소에 있는 임금을 찾아가 뵈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4일 기해일 1393년 4월 5일 의비의 기일이므로 회암사에 가서 중들을 공양하다. 의비의 기일이라서 임금이 회암사로 거둥하여 승려들에게 공양을 베풀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5일 경자일 1393년 4월 6일 명승의 아들 명의가 부친의 별세를 고하니 예부에 아르게 하다. 명승의 아들 명의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보고해 오자 임금은 예부에 이 사실을 알리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6일 신축일 1393년 4월 7일 달이 목성을 범하다. 달이 목성을 가렸다. 세자가 어가를 장단해서 맞이하다. 세자가 장단해서 임금의 가마를 나아가 맞이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7일 이민일 1393년 4월 8일 계룡산에서 돌아오니 백관이 맞이하고 채붕과 나래를 설치하다. 임금이 계룡산에서 돌아오자 백관들이 용둔들에서 나가 맞이하였다. 임금이 숭인문으로 들어오자
시자궁 문 밖에 화려한 천막과 날의 의식을 설치하였다. 성균관의 교수들이 여러 유생을 데리고 나와 노래를 올려 불렀다. 호위하는 군사를 시켜 신중경에 액막이 주문을 외우게 하다. 임금을 호위하며 궁궐에 머무는 병사들에게 명하여 재앙을 막는 신중경의 주문을 궁궐들에서 외우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일 병오일 1393년 4월 12일 도당에서 임금을 위하여 시자궁에서 잔치를 베풀다. 도평의사사에서 임금을 위해 시자궁에서 잔치를 열었다. 야광사를 허물고 관사를 수리한 죄로 죽주 간무박부에게 배 500피를 징수하다. 죽주의 간무박부가 알렴사에게 허락을 받아 그 고을의 야광사를 허물고 관사를 수리하였다. 이 사실을 승록사에서 보고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처벌하려 하였으나 처벌은 하지 않고 대신 배 500피를 물게 한 뒤 본래 직책에 그대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일 정미일 1393년 4월 13일 지형조사 장현이 노비 쟁송에 대한 교지가 내려진 이후 오히려 번다해졌다고 상언하니 사원부를 시켜 조사케 하다. 지형조사 장현 등이 임금께 상언하였다. 지난번 전하께서 교지를 내려 노비 가운데 양민이라 주장한 자는 사역한 지 오래되었으면 그대로 천민으로 삼고 서로 다투어 판결이 나지 않은 노비는 당시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소속되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역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판결은 받았지만 사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도리어 쟁송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다툼을 멈추고자 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원부로 하여금 그 사정을 조사해 아뢰게 하라.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4일 기우일 1393년 4월 15일 금성 현령 김승리를 순군옥에 가두다. 금성의 수령 김승리를 관군의 감옥인 순군옥에 가두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5일 경술일 1393년 4월 16일 시위군을 함부로 국문안 알렴사 정탁 등을 논죄하다. 교주 강릉도의 알렴사 정탁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앞서 금성 현령 김승리는 고을 사람 장검 등 3인을 불법 행위로 현옥에 수감했다가 석방하였다. 그런데 이 장검 등이 시위군 출신으로 상번을 서는 자들이었으므로 이들은 김승리를 체포하여 뜰 아래에서 구타하고 욕하였다. 김승리는 이 일을 알렴사 정탁에게 보고하였고 정탁은 춘주관의 명령을 내려 장검 등을 잡아 국문하였다. 이 사실을 들은 임금은 시위군은 설령 죄가 있더라도 함부로 가둘 수 없다. 고 말하며 크게 노하였다. 정탁을 불러 문책하였으나 정탁은 국문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에 임금은 정탁을 순군옥에 가두고 김승리에게는 장 100대를 치고 고성으로 유배 보냈으며 춘주사 전이에게는 배 100피를 징수하도록 명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6일 신해일 1393년 4월 17일 정탁을 사면하여 본직에 나가게 하다. 임금이 정탁을 사면하고 그를 다시 본래의 직책에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8일 개축일 1393년 4월 19일 신도를 건설하던 백성들을 놓아보내다. 새 도읍을 건설하던 백성들을 해산시켜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9일 갑인일 1393년 4월 20일 수창궁으로 옮기다. 임금이 수창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국호를 승인한 은혜를 살해하는 표문을 올리고 공민왕대에 내린 금인 한 개를 돌려보내다. 문화실황찬성사 최영지를 중국에 보내어 조선 국호를 승인해준 황제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표문을 올렸다. 또한 정당문학 이염을 시켜
고려 공민왕 때 받은 금인 한 개를 회수하여 황제에게 돌려보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0일 을묘일 1393년 4월 21일 모광의 기일임으로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다. 황고조 모광의 기일임으로 조회를 중지하고 시장도 하루 동안 열지 않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1일 병진일 1393년 4월 22일 노비 쟁송의 단서를 일으킨 죄로 형조 도관의 관원을 파면시키다. 감찰기관에서 아뢰었다. 전하께서 일찍이 교지를 내려서 노비 관련 재판은 앞으로 일절 모두 영구히 금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형조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이 전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묘하게 꾸며 상조하려 하며 다시 노비 재판의 실마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라건대 형조를 맡은 장현, 의랑 장우, 정랑 조겸, 좌랑 윤실로 이 네 사람을 모두 관직에서 파면하고 다시는 관직에 등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에 명을 내려 장현과 윤신로의 관직을 파면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2일 정사일 1393년 4월 23일 승록사에서 경행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승록사에서 아뢰었다. 고려 왕조의 법에는 해마다 음력 3월이 되면 선종과 교종의 스님들이 모여서 복을 짓는 장소를 마련하고 도성 안의 거리에서 경문을 외우며 행진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를 경행이라 불렀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해에도 이 경행을 거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이를 허가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3일 무오일 1393년 4월 24일 의비와 현비의 3대 조상을 봉작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도평의사사에서 황비인 의비와 중궁인 현비의 조상 3대에게 자기를 올려 봉하는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5일 경신일 1393년 4월 26일 외구에게 병선을 빼앗긴 신용무를 차명으로 논죄하다. 도평의사사에서 형조가 올린 문서의 근거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고만양 지역의 군함을 관리하던 장수 신용무가 왜구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군선 세척을 빼앗겼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차명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6일 신유일 1393년 4월 27일 예조에서 감시를 폐지하고 식년 과거 시험만 치르기를 청하다. 예조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교서의 한 항목에 과거 제도는 본래 나라를 위해 인재를 뽑는 것이므로 3장의 시험을 통해 후보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합격한 사람은 2조로 보내어 그 재능을 평가하여 임명하게 하고 감시는 폐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 오, 묘, 유년, 즉 12지 중 이 네 해에만 정기적으로 과거 시험을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올해는 고려 왕조 기유년의 방식에 따라 과거 시험을 치르게 하고 감시도 함께 시행하라. 알렴사 심효생이 왜구를 막기 위해 절제사를 보내달라고 청하다. 경상도 알렴사 심효생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왜구가 곧 국경을 침범하려고 하니 각 도에 절제사를 보내어 대비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8일 개일 1393년 4월 29일 각 도에 절제사를 보내 왜구를 방비하게 하다. 3도 절제사로 임명된 의안백 이화와 전직 문화 평리 박위 최운해를 양광도로 보내고 흥안군 이제 한중 추원사 남은 참참문화부사 이지란을 경상도로 보내며 임금 본인과 전 전주 절제사 진을서를 전라도로 보내어 각 지역에서 왜구의 침입을 막게 하였다. 임금은 이들에게 명령하였다.
경들이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고 포로를 잡아 바치지 못한다면 나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9일 갑자일 1393년 4월 30일 형옥성이 여귀성과 적시성을 침범하다. 불길한 별로 여겨지는 형옥성이 여귀성과 적시성에 가까이 가서 그 영역을 침범하였다. 수군 도절제사에게 명하여 병선을 이끌고 외적을 토벌하게 하다. 신용무를 용서하고 함께 출전하게 하다. 좌도 수군 도절제사 박자한과 우도 수군 도절제사 김을귀에게 명하여 군함을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 외적을 잡도록 지시하였다. 참참문화부사 정의계가 아뢰었다. 지난번 도평의사사에서 고만양 만호 신용무에게 죄를 물어 차명에 처하도록 청한 바 있지만 그는 매우 사납고 용맹하여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 인물을 죽이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지금 박자한이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그와 함께 힘을 합쳐 외적을 토벌하기를 원합니다. 임금은 신용무를 용서하고 스스로 충성을 다하도록 하였다. 박자한은 임금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뒤 신용무를 데리고 함께 출전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0일 을축일 1393년 5월 1일 사은사 정도전 등이 중국에서 돌아오다. 사은사로 파견되었던 정도전과 정초를 축하하는 하정사로 갔던 노순과 조인옥이 중국 수도에서 돌아왔다. 중국에 알려진 최영지를 대신해 이엄을 보내다. 최영지가 중국으로 떠나던 중 안주에 도착했을 때 중국에서 돌아오던 정도전이 그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임금님을 만나 뵙고 나면 공을 불러 돌아오게 하겠으니 잠시 머물러 있으시오. 정도전은 궁으로 돌아와 임금에게 아뢰었다. 최영지는 오랫동안 서북 지역에서 군사를 거느려 중국에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으니 너무 가볍게 사신으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에 임금은 최영지를 돌아오게 하고 대신 이엄에게 사은표를 들려 중국으로 가게 하였다. 학당의 아이가 절을 훼손하자 절 출입을 금지시키다. 임금이 동부 유학교수 이격에게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는 어째서 버릇없는 아이를 제지하지 않고 절에 보내어 절을 더럽히고 훼손하게 하였는가? 임금은 곤장을 치라고 하려다가 멈추었고 곧바로 오부학당 학생들에게는 절에 가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1일 병인일 1393년 5월 2일 이행의 재산을 몰수하고 울진으로 귀양 보내다. 이행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그의 집안 재산을 몰수한 뒤 울진으로 귀양을 보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2일 정묘일 1393년 5월 3일 왕사 자초를 회암사에서 불러오게 하다. 내시 별감 정상에게 명하여 회암사에 있는 왕사 자초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3일 무진일 1393년 5월 4일 박신 등을 각 지방의 알념사로 임명하다. 각 지방의 알념사 직책을 나누어 임명하였다. 교주도와 강릉도에는 사원시사 박신을, 서해도에는 예빈시 소경 권문희를, 경기자도에는 공조 전서 장자충을, 경기우도에는 삼사 좌승 임구를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4일 기사일 1393년 5월 5일 계룡산을 중심으로 81개 행정구역을 정하다. 계룡산에 새 도읍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내 지역의 주, 현, 부곡, 향소를 포함하여 모두 81개의 행정 단위를 획정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8일 계유일 1393년 5월 9일 연복사의 5층탑이 완성되자 문수 법회를 베풀고 친히 자초에 선법 강서를 듣다. 연복사에 새로 세운 5층 탑이 완성되자 문수보살을 기리는 법회를 열게 했다. 임금은 이 법회에 직접 참석하여 자초 스님의 선불교 법문을 직접 들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9일 갑술일 1393년 5월 10일 심원사에 화재가 일어나고 회암사에 역질이 돌다 심원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곳은 왕사 자초가 겸하여 머물던 절이었다. 한편 회암사에는 전염병이 돌아 병이 퍼지는 일이 생겼다. 도순문사 조온이 왜구를 공격하다가 명나라 사람을 포로로 바치니 요동으로 호송하다. 서북면 도순문사 조온이 왜구를 수주해서 공격하여 그 과정에서 영해주 출신인 이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아 포로로 데리고 왔다. 이당신은 명나라 사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임금은 그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고 전 판전이 시사였던 기물상을 시켜 요동으로 호송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1일 의뢰일 1393년 5월 11일 신도를 건설하던 공장을 놓아보내다. 새 도읍을 짓기 위해 동원되었던 기술자들과 장인들을 해산시키고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2일 병자일 1393년 5월 12일 왕비와 함께 연복사에서 문수 법회를 구경하다. 임금이 왕비와 함께 연복사로 나아가 문수보살을 기리는 불교 의식인 문수 법회를 구경하였다. 도승지 이직을 기복시키다. 도승지 이직이 아버지의 상을 치르기 위해 경산부에서 거상 중이었는데 임금이 직접 그를 불러 조정에 복귀시키도록 했다. 이직은 본래 상중이었으나 왕명이 내려와 억지로 복직하게 된 것이다. 명으로부터 인장이 도착하기 전이므로 예전대로 교지에 국왕 신보를 쓰다. 도평의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명나라로부터 공식적인 인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시행하는 교지나 관직 임명 등은 이전처럼 국왕의 신보를 사용하게 하소서. 이에 임금은 그대로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3일 정축일 1393년 5월 13일 서북면 도순문사 조온이 타란부라가 예전에 관아 인민을 찾으러 왔다고 보고하다. 서북면을 담당하던 도순문사 조온이 보고하였다. 상국, 즉 명나라에서 보낸 사신 타란부라가 옛날 자신이 관할하던 백성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타란부라는 본래 동북면 출신으로 고려 왕조의 기사년에 황제의 명을 받아 중국으로 갔던 사람이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4일 무인일 1393년 5월 14일 왕후와 함께 격구하면서 공양왕에 대하여 말하다. 임금이 왕후와 함께 격구를 하면서 왕후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너를 인척이라서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공민왕을 모셨던 관계이니 서로 간에 정이 얕지 않다. 내가 어찌 너를 해치겠는가? 너를 마전군에 봉한 것은 예전에 주나라가 미자를 송나라에 봉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 내 형인 공양왕은 그저 욕심이 끝이 없었기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왕후는 울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6일 경진일 1393년 5월 16일 밀직사 박원을 요왕부에 밀직부사 유운을 영왕부에 각각 보내 빅문케 하다. 전직 밀직사였던 박원을 요왕부에 보내어 국서를 전하게 하고 전직 밀직부사였던 유운을 영왕부에 보내어 문안을 드리게 하였다. 죄수의 정상을 살피게 하다. 죄수가 지은 죄의 사정과 상황을 조사하게 하였다. 형조 정락 노상 등을 여러 도에 파견하여 병마의 단련 상황을 점곡해 하다. 형조 정락 노상을 경상도로, 공조 정락 노석주를 양광도로, 사수감의 승윤희를 전라도로 보내어 병력과 군마의 훈련 상태를 점검하게 하였다. 왕사 자초를 접대하고 비단을 하사하다. 임금이 왕사 자초를 궁궐 안으로 초청해 대접하고 색색의 비단을 내려 선물로 주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8일 이모일
1393년 5월 18일 까마귀 떼가 연복사에 모여들어 지저대다. 까마귀 무리가 연복사에 몰려와서 시끄럽게 울어댔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11일 을요일 1393년 5월 21일 평주 온천에 거동하니 친군이 대간 사관 등이 호종하다. 임금이 평주의 온천으로 행차하니 친군이와 대간 사관이 함께 따라갔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12일 병술일 1393년 5월 22일 강으면 들판에서 유숙하고 공상을 빙자하여 물품을 갈취한 간무 조울상을 곤장치다. 임금이 강으면의 들판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이 지역의 간무인 조울상이 임금께 바칠 물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물건을 강제로 거두었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곤장을 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13일 정해일 1393년 5월 23일 타람부라가 오다. 타람부라가 도착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14일 무자일 1393년 5월 24일 왜구가 물러가니 의안백 이화 등 여러 절제사가 돌아오다. 왜구가 스스로 물러갔기 때문에 의안백, 이화 등 각 지역에 파견되었던 절제사들이 모두 돌아왔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16일 경인일 1393년 5월 26일 하정사 우인열이 경사에서 돌아와 아련하고 각공을 바치다. 하정사로 파견됐던 우인열이 중국의 수도에서 돌아와 행제소에서 임금을 아련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각공 두 자루를 바쳤다. 진왕부의 사람이 소무역을 위해 의주에 도착하니 회답할 자문을 짓게 하다. 서북면 도순문사 조온이 보고하였다. 진왕부에서 사람을 보내 의주에 도착했는데 소를 무역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에 임금은 도승지 이직에게 명하여 도평이 사사에 논의하도록 하고 진왕부에 보낼 답변 문서를 작성해 오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17일 신묘일 1393년 5월 27일 까마귀 떼가 백록산에 모여들다. 까마귀 떼가 나라와 백록산에 모여들었다. 진왕부 사람에게 소무역의 어려움을 말하고 내온 등을 하사하다. 전 밀직 권균에게 명하여 진왕부 사람을 만나러 가게 하고 소무역이 현재 여의치 않다는 사정을 담은 공식 문서를 함께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궁중에서 만든 술과 삼배, 모시를 내려보내 주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19일 개사일 1393년 5월 29일 가뭄을 걱정하여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라고 지시하니 비가 내리다. 임금은 가뭄을 걱정하여 우승지 한상경에게 명하여 4가지 사항을 도평의 사사에 전달하게 하였다. 첫째,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거나 부모 없는 아이들, 늙고 병들었거나 폐병을 앓는 등 가난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부역을 면제해 주고 가엾게 여겨 구제하도록 하라. 둘째,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는 거짓 고발이나 부패한 관리가 법을 마음대로 적용한 경우 혹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원통하고 억울함이 쌓인 사람들이 있으니 4월 19일 이전의 죄에 대해서는 전부 용서하라. 상시적으로 사면에서 제외되던 죄라 하더라도 2번 국문을 거쳤으나 죄상이 분명하지 않고 이미 형벌 기간이 다 찬 사람은 모두 석방하라.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는 유능한 사람은 드러나게 하고 무능한 사람은 물러나게 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법에 따른 일이니 자세히 살펴서 이름을 적어 보고하게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인사에 반영하라. 넷째,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 중에 알릴 만한 것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여 나의 뜻에 맞도록 하라. 곧바로 죄수들의 형편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해가 질 무렵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20일 가보일 1393년 5월 30일
외선 30여 척이 해안 지역을 침입하려 한다는 보고가 올라오다 양광도의 알념사 조박이 보고하였다. 왜구의 배 30여 척이 해안 지역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21일 을미일 1393년 5월 31일 나세를 연해지역 해군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병사를 이끌고 가게 하다. 나세를 연해 지방 일대의 해군 작전을 담당할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친군위의 병사들 중 용감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를 따라가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25일 기해일 1393년 6월 4일 온천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왔다. 타람부라가 각공을 바치니 후에 만나기로 하고 음식물을 보내다. 타람부라가 각공 두 자루를 바치니 임금이 전교를 내렸다. 내가 예전에 장수였을 때라면 이런 화를 받았겠지만 지금은 쓸 일이 없구나. 바로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몸이 좋지 않다. 온천에 다녀온 뒤라 몸이 매우 피곤하니 객관에 머물러 있다가 이에서 3일 후에 만나도록 하자. 그리고 내관 한 사람에게 명하여 음식물을 보내게 하였다.